1급이 있고 9급이 아니라 중고급이 같이. 그렇죠. 중고급이 물론 이제 기초과정하고 중고급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적인 것은 음양 오행의 자연의 이치 상생 상극 이런 거는 그대로 이제 갖고 가는데 이제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 오행이 어떤 뭐 물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뭐 보면 이제 이 육친과 십성의 관계가 어떻고 저떻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합쳐서 이제 음양 오행의 상생 상극론과 그다음 이제 그 중고급 기초 과정에서 이제 그 단어 새로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육친과 십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제 또 다른 표현을 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하면은 이제 그걸 활용할 줄 알면 우리 인간들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제 이게 그 고급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중급부터 이제 기초과정과 중고급은 조금 별개다 해서 중급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쭉 중고급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그 기초과정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 음양 오행적으로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사주를 풀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워낙 빡빡하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것까지도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과정이 좀 남아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게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이 촉박한 관계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천간의 합하고 지지의 삼합하고 방해합하고는 했죠. 그런데 합 중에 지지의 방해합하고 합은 세 가지를 안 했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육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육합은 책에 보면 57쪽에 보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이 합형충, 뭐 합이라 하는 것은 뭐 합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하고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외우기로는 좀 뭐 하니까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57쪽에 보면은 밑에는 삼합이 있고 그 58쪽에 넘어가면은 이제 이 뭐 지지방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입니다. 방위합. 그죠? 방위합은 한쪽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세 개의 글자. 그 중간에 그 기운이 센 글자에 포함된 두 개만 있어도 이제 반의 합이라 2분의 1의 합이라고 해서 합으로 인정한다. 이런 것까지. 그럼 합이 되면 어떤데? 이거잖아요. 그럼 그 합이 되면 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 오행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그럼 강해지면 위자 되는데 또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강해지는 그것이 내 명에서의 어떤 기운이 나한테 해당되는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 돈벌이 하는 과정에 어떤 그 기운을 뜻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재물의 뜻하는 건지 아니면 관의 뜻하는 건지 이것들이 그 일간인 나한테 그죠? 일원인 나한테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생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상극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이제 이 관계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참고해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나 빠진 게 뭐고 육합이라는 건데 이 육합은 6개의 합이라는 겁니다. 그냥 합에 의해서는 전부 다 하나씩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진다라고 천간했거나 지지했거나 그래 했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정도는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육합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암기를 하시려면 여기 손의 그림입니다. 손바닥 그죠? 손바닥 그림. 여기 이제 엄지손가락 요래 하나 있다고 보고, 그죠? 보고 항상 이 고정불변한 게 있잖아요. 글자가 항상 여기 보면 해가 들어갔죠. 해자축. 요거는 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긴 손가락, 그죠? 가운데 손가락이죠. 네 번째 반지 끼는 손가락. 여기 이제 제일 작은 손가락인데, 제일 작은 손가락의 뿌리가 항상 해. 반지 끼는 손가락이 요래 또 보면 요래 되지 않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래 해자축. 그다음 여기가 이제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되죠. 이제 신유술. 자, 6개의 합은 책에 나와 있죠. 자축합 해놨습니다. 그죠? 자축합도. 자축이 어디 있습니까?
요게 이제 자축이라 합이라는 거죠. 자와 축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과거에 당사주 보듯이 하면 쥐띠와 소띠는 합이다. 합이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쥐띠와 소띠는 합이라 하더라. 띠로 볼 때 이게 합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과 해는 또 인의 합이라. 인의 합. 그래 손으로 보면은 자부터 출발하죠. 자가 시간적으로 보면 자가 항상 이 해가 이제 하루가 바뀌는 기준이니까 자부터 시작하면 바로 옆에 있는 자축이 합이고, 그 다음에 인은 인해 합이죠. 뿌리에 있는 거죠. 인은 그 반대편 있는 이 손가락 뿌리에 반대편에 있는 작은 손가락 뿌리와 인의 합이라는 거죠. 여기도 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묘는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묘는 묘술의 합이거든요. 그리고 묘술합, 뭐 자축합토, 인해합목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이제 손바닥을 보면 이제 이 육합은 이렇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묘는 묘와 술을 만나면 합이 된다 이런 얘기고, 또 진은 진과 유가 또 합이죠. 사는 사신의 합이 되고, 반대편은요. 손바닥을 보면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미가 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미의 합은 반합도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방위합에 반합도 된다. 사오미가 방위합이었는데, 그죠? 이거 이제 반합도 된다. 그러나 육합도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제 요 정도 합이 있더라. 그러면 여기 합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극합보다 생합이 더 잘 된다고 본다 이래 해놨습니다. 이 책 밑책에. 그 다음에 오미합은 무오행이나 화가 강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 자, 다른 거는 삼합하고 방해합은 어떻습니까? 삼합합은 전부 다 세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세력을 갖추는 거고, 이제 자기 능력을 이제 과시하는 거고 이런 건데, 이 육합들은 보면 이 오행의 상생상극론에서 보면 이 토는 축은 자축합이라 했지만은 쥐띠와 소띠는 합이 잘 맞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범띠와 돼지띠도 잘 맞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토끼띠와 개띠도 잘 맞더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여기 책에 내용이 보면 극합은 생합보다 극합보다 생합이 더 잘 된다 합이 이제 이 얘기 뭐 상생상극론에서, 자, 요거는 축은 토였지 않습니까? 자는 수거든. 그럼 결국은 자축합이라 했지만은 토극수예요. 그러잖아요. 또 그러면서도 볼게요. 요거는 아까 오미와 마찬가지로 자축 또한 뭡니까? 자축도 반합이에요. 방해합의 반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방해합의 반합이라면은 어디 보면 이 수의 기운이, 이 토가 수의 기운이 상당히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방해합인데. 그런데 육합에도 성립되면 육합은 자축합토로 해놨거든요. 자축합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합의 힘의 강도는, 그러면은 뭐 방해합으로 볼 때는 이 자와 축이 합이 되면 수곡으로 힘이 실어준다 했는데, 그럼 육합에서는 왜 또 자축합토가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의 논리에서는 보면 방해합의 힘이 가장 강합니다. 우선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이요. 우선시하고. 이런 게 그 기운으로.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중첩될 때는 어느 걸 먼저 쳐준다? 방해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삼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육합을 치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육합은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육합에 의해서 이제 여기 생합, 긍합도 극합보다는 생합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마지막에 무오행이나 화가 강하다. 오미는 요거는 다른 거는 자축합토라 했고, 이거는 이게 뭐고 인해합 목이라 했고, 책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묘술합 화라 했고 이랬죠. 진유합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진유합금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사신합 수였죠. 이렇게 죠. 이래 돼 있는데 여기서 오미합은 오행이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올 게 없다. 오미합은 하나의 화가 성립이 안 된다 이렇습니다. 하나의 화가 성립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나 오미는 어떻습니까? 방위합의 반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화의 성향이 오히려 이거는 육합이라 이전에 반합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합은 우리 명 속에서 합을 읽거나 또 아니면은 운에서의 합이 오면 그 가만히 있는 글자가 동하게 된다, 움직이게 된다 이런 거죠. 합에 의해서 끌어당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죠? 해라는 글자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해라는 글자가 있어. 돼지라는 글자가 있는데 원래 이민년에 인이라는 글자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해라는 글자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기운에 인이라는 글자에 의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민년에 오면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해라는 글자를 움직이게 동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내한테 중급에 갔으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육친과 이제 십성의 별로서 내한테 어떻게 해당되는지, 만약에 이게 재물에 해당되는 내한테 재물 욕심을 더 강하게 해주는 건지, 또 아니면은 뭐 문소욕을 글과 학문을 뜻하는 그러한 글자로서 내한테 작용하는지, 또 아니면 이 뭐 명예, 그죠? 관 이런 글자를 이제 그러한 기운으로서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글자가 오면 야를 끌어 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한 기운이 움직이게 돼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더 끌어다 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합이라 하는 것들은 지지에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합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합, 그죠? 방위합, 그다음에 뭐라 해서 네살 터울의 삼합, 그다음에 요 지지 6개 육합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이 합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자축이 있을 때, 예. 그러면 이 방위합의 반합 아닙니까? 그렇죠. 반합을 우선시합니까? 아니면은 육합을 우선시합니까? 그렇죠. 반합을 먼저 우선시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의 기운 세기는 방위합이 가장 우선시. 반합이라도 방위합. 그렇죠, 그렇죠. 예. 우선시한다.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삼합을 더 우선시하고, 육합은 궁합 볼 때 육합을 가장 잘 봅니다. 일지간에, 그죠? 일지간의 합을 잘 봅니다. 그래서 일지간의 합을 보면 이게 이제 서로 일지간의 합을 이제 속궁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뭐 속궁합이 잘 맞니 안 맞니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제가 임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뭐 속궁합이 잘 맞니 임상할 수도 없지만 대개가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대로 표현을 해드릴 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육합의 관계는 일지간의 합을 가장 중요시 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합의 또 육합에 대해서 혹시 육합이나 또 다른 합에 의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해가 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58쪽에 그 두 번째 보면 지지상충이라고 있습니다. 지지상충. 용 7충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얘기가 이제 아까 천간의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적이고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 그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게고 지지의 건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지지의 합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지의 합에 의해서 그 글자를 움직이게 한다. 아까 동한다는 얘기가. 그죠? 그러면 그런 현실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충에 의해서 또 나한테 어떤 현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충이라는 거든. 합이라는 얘기보다는 충이라는 건 뭔가 좀 뜰뜰하잖아. 안 좋은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안 좋을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의 관계에 대해서 충의 관계는 사실은 꽤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충의 관계를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책에 있는 내용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지의 거는 어떤 상황이 변화하거나 정지를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뭐 자꾸 태클 이상하게 하는 일이 원활히 안 되고 태클 걸리고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잘 가다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 그다음 뭐 아무것도 완전 내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이상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당해야 되는 거. 그죠? 또 괜히 또 사람이 아파한다. 왜 아픈지 여러 가지 그런 사건, 현실적인 사건 사고들 왜 이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 이 형이라는 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 중고급 과정에 지금 실어놨습니다. 형이라는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형의 작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형의 작용력이. 그 다음에 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충,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죠? 상충, 서로 충이란 관계. 이 충이란 것은, 형이라는 것은 이 형자가 이 좋지 않은 형자죠. 이 털에 엮여 있는 거거든요. 그 털에 엮여 있는 건데 이 형은 바로 이 우리 관의 형, 교도소 형태에 잡혀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의 관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괜한 아무것도 아닌데 뭐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일들. 왜 내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서대감 하는 끊기만 되는데 왜 이 새끼들 오락해 하고 또 가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는 이제 형살의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다음 충의 관계는 충의 아까 상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파을 쪽이고 뭐 상충이란 해가 합과 반대로 서로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파괴시키며 건강을 흔들어 놓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거든요. 파괴하기도 하고 흔들어 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흔들어 놓는다 하면 있는 것을 비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충살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충의 관계는 자 원래 이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왔으니까 이민년에 그죠? 충되는 글자는 신이라는 글자가 충이 되거든요. 반대쪽에 있는 글자 인신의 충이 됩니다. 인신의 충이 되면은 충이 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느끼기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충이 되면 충돌했으니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파괴됐으니 상실하고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의 관계에서 상충의 관계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하고 충에 의해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재충전하고 재가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비워진 것을 또 이 새로 채우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채워진 것을 또 갖다 비우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거기서 상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반대쪽에 있는 것과를 서로 이 충을 한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대립하는 관계다. 그래서 충은 어떤 글자가 충이고 하면요. 이제 충이 우리한테 어떤 현실이 일어난다는 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충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저는 항상 이 네모의 그림을 그리죠. 계절의 그림을 그리는데 계절의 그림으로 놓고 보면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과 충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이 또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글자가 해자추. 봄으로 가서는 봄엔 임묘진, 여름에는 사오미, 가을에는 신유술. 봄과 가을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겨울과 여름은 완전히 반대지 않습니까? 책에 제일 상충하는 제일 위에 보면 좌오충이죠, 충. 그죠? 자라는 글자와
겨울에 한겨울인데 자라는 글자와 오라는 글자를 만나면 상충. 그죠? 반대편에 있는 거길이 상충한다. 그 상충한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또 이 분류해서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와 그다음에 왕지에 해당되는 글자와 고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의 서로가 충이라도 똑같은 충이지만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이라는 것은 내 반대편에 있는 글자와는 충의 관계다. 그 결국은 한겨울의 왕한 글자와 한여름의 왕한 글자는 이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좌오충이라는 거죠. 좌오충. 그 다음 뭡니까? 충미충이죠. 이 책에 좌우충도 충미충이잖아요. 충미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축은 이제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축은 미터와 그죠? 충이죠. 또 그다음에 이는 아까 또 반대편에 인신충이죠. 봄은 가을에죠. 또 묘유충이라고 되어 있죠. 진은 뭡니까? 진술충으로 되어 있고 반대편에 사해충으로 되어 있는. 그래 반대편에 있는 글자와 관계는 충이 성립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충은 우리가 안 외워도 손을 보면 이제 이해하겠죠. 손을 보면 자자리와 좌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좌오가 충이다. 좌오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자부터 저 축, 인묘, 진으로 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반대편에 있는 거 끼는 충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이 면 웃자노 이런. 자, 생지와 제가 말씀드린 생지와 그다음에 이 왕지라는 게 있죠. 생왕 그죠? 왕지가 있다 했고 그다음에 이 고지가 있다고 그러고요. 고지 창고. 창고로 고지. 그 생지는 각 계절에 가장 초입에 있는 글자, 먼저 들어오는 글자. 그게 뭐였습니까? 인사신해. 요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를 이제 생지라 했습니다. 그죠? 역마. 그죠? 인사신해. 요 네 개 글자가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죠. 야들은 생지라고 했다. 생지란 바로 역마를 뜻한다. 그냥 많이 뛰어다닌다. 그 다음에 왕지는 각 계절의 가운데 가장 힘이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 각 계절의 그 계절의 가운데. 그죠? 그게 뭡니까? 묘, 오, 유, 자죠. 이거 이제 자오, 묘유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이 강한 기운이라 해서 도화예요, 도화. 도화는 나를 뽐낸다라는 거죠. 뽐낸다. 그 다음에 고지는 각 계절에서 그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그죠? 이 진미, 진술충미, 넘겨주는 이런 이 화계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넘겨주는 환절기에 있는 글자들. 이 글자들은 이제 이 화계라고 하는데 야들의 충이라도 지금 여기에 충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은 어떻다 해서 충은 제가 뭐 충돌하고 그다음에 파괴하고 충돌해서 파괴하고 그다음에 파괴하니까 뭔가 하나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그걸 우리 그 인간 사회에서는 이별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새로 변화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를 이제 이 충에 의해서 여기 형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형과 충의 차이를 보면 형은 충의 모양을 그대로 현실을 다 일어납니다. 충의 현실을 그대로 다 일어나는데 플러스 형 이렇게 이해할 수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신의 충은 그죠? 생지의 충은 역마의 충이라 해서 다니다가 사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원래 인이란 아까 말씀드린 인이란 글자가 운이 왔는데 신이란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있어. 그럼 인신충한 거예요. 인신충했으면 인신상생이니까 이것도 역마의 충이죠. 역마에 해당되잖아. 역마충은 이동하면서 사고를 한다는 거거든요. 또 사고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역마의 충은
자, 이런 역마의 충은 이제 교통사고를 뜻하겠죠. 그러면 원래 인신충이면 교통사고도 좀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까지 같이 돼 있어. 인신은 원래 형은 인사신을 또 삼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형은 아직 안 했지만 나중에. 그래 결국 인신은 형도 되거든요. 충도 되고. 그래 형이란 충은 단순 사건 사고지만 거기서 형을 더 플러스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형과 충을 충은 형과 충이 중복되는 것은 더 과중된 것이다. 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은 여기 보면 좌우충은 일신이 불안정하여 사고와 구설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 충미충은 형제간의 불화가 따르면 매사에 지체됨이 많다. 충미충은 이 같은 것끼리잖아. 같은 것끼리 충이니까 그래서 이 형제간의 불화가 따른다 일어나고, 인신충은 관계, 형액, 아까 형캐죠. 형액이 같이 동반하고 교통사고 등의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통사고 발생하는 뿐만 아니라 거기 플러스 경찰서까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다음 벌금까지 맞아야 되는 이런 관계로 더 연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묘유의 충은 배신이 따르고 육친과 부부간의 불화도 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해설을 해놨습니다. 진술충은 고독하고 풍파가 많고 투쟁과 시비가 따른다. 사해충은 추진하는 일이 지연되며 매사에 분산됨을 많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단 전체적으로 인신의 충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생지는 아시잖아요. 역마끼리의 충은 일단은 이동을 뜻한다. 가장 역마니까 내가 하는 일에 이동을 뜻한다. 그죠? 이동, 변화 이런 거죠. 그런 걸 뜻한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역마충은 인신충도 역마충이고 사해충도 역마충이죠. 다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니까 인신사해가. 그죠? 사해충은 뭡니까? 추진하는 일이 지연되고, 그죠? 매사에 분산됨이 많다. 전체적으로 충이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노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충돌해서 파괴하고 상실하고 없어지는 거죠. 이별하고 이동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복합적으로. 그런데 어떤 글자가 충하면 이동하고 이별하고, 어떤 글자를 충하면 그래서 비워지고 없어지고, 또 어떤 글자를 하면은 다시 채워 바꾸기도 하고, 일이 하던 일들이 바꾸어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생지는 이동하고 바뀌고 충돌하고 또 혹시 비워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 왕지의 도화의, 그죠? 이 도화의 충은 좌우묘유의 충은 거든. 좌우묘유의 충은 그냥 그대로 충을 하면 서로 기운이 센 것들이거든. 센 것들이나 그대로 부서져서 상실됩니다. 하는 일들이 중단돼 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인신충은 뭡니까? 내가 이동한 거죠. 이동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생지의 충은 이동해서 변화하는 거고, 왕지의 충은 어떻습니까? 충을 하면 그대로 상실해 버린다. 중단해버린다 하는 일이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 화계의 충은 어떻습니까? 화계의 충은 아까 충미충은, 화계라는 이 전부 다 이게 토오행이죠. 그래 충미의 충은 형제간의 불화가 따르고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랬지만은 그다음에 진술충은 풍파가 많고 투쟁과 시비가 따른다. 그런데 화계의 충들은 어떠냐면 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들을 접고 새로운 일로 변화한다.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화계란 근데 토의 변화, 토는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토끼리 충하면 내 사주 속에 진술 충미가 있다라면은 언제 한 해는 보면은 계속 이제 돌아가니까, 주기가 오니까 돌아가는 이제 이 충이 오는 해가 있는 거죠. 그 해는 그러한 일들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형충은 이제 대충 이렇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충돌하고 파괴하고 상실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는 일들이 바뀌기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초 과정에서는 이게 충급 내용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과 신은 충을 했는데 그럼 이 신인 나한테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글자이고 이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잖아. 그냥 인신충하면 인신이 충하는 거 신이 바뀌고 그러면 뭐 이별하고 또 깨지고 이해가 좀 덜 되죠. 근데 신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있는 것이 누군가한테는 인성이라 해서 이게 문서나 또 글과 학문을 또 타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관이라 하면 이 중급에 가서 하는 게 관이라 하면 명예와 직장을 뜻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뭐 육신적으로 이 남자이기도 하지만 또 재라는 재물의 욕심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인신충에서 원래 인신충에서니까 그러면 신이라는 글자가 내 명 속에 갖고 있다라면은 이러한 일들이 이동한다는 거죠. 이동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충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충에 대해서 혹시 형충에 대해서 형이란 우선 이제 형이란 어떤 글자가 있는지 말씀을 먼저 드려놓을게요. 인사신 세 글자가 만나면 요 삼형이라고 합니다. 형. 그 다음에 축술미 세 글자를 만나도 삼형이라고 해요. 나중에 형은 요 뒤에 나옵니다. 삼형 이 글자를 만나면 세 개 글자가 만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묘가 만나면 이것 또한 이 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형은 이 자오 묘유가 아니고 형은 자형이 갑자기 자해라는 게 진호유해요. 진호유해. 자형이라고 했는데 진, 오, 유, 해. 요 네 글자가 진진, 오오, 유유, 해해 두 글자를 갖고 있으면 요거는 이제 이 스스로 자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형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자 중에 어느 한자라도 내게 있다면 그 오는 해에 글자가 진이면은 자형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형이 난다. 자묘, 이 가까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같은 토들이 이제 이 형이니까. 그 뭐 아까 여기 뭐 있습니까? 충미, 충은 해놨잖아. 충미, 충은 형제 동료간의 불화라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이 형살 이런 거거든. 인사세는 삼형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쓰여집니다. 만약에 내 명 속에 사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원래 인해가 오니까 인사신 삼형살이 완전히 성립이 된 거죠. 그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럼 자묘는 특히 이 자묘는 뭐라 해야 되노? 예정 관련된 그러한 형살. 그 자묘가 이 명에 나쁘게 작용을 하면, 나쁘게 작용을 하면 이 간통, 강간 이런 거와 관련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자형은 그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궁합 볼 때 서로 보면 서로 형살의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과거에는 띠끼리 무슨 쥐띠와 토끼띠 그래 이거는. 그럼 쥐띠와 토끼띠를 만나면 그러면 자묘 형살의 관계네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 띠는 나한테 차지하는 부분은 제일 약합니다. 왜? 일간과 가장 멀리 있잖아요. 그 과거에는 당사주만 띠로만 봤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했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자평명리가 이 집대성 되면서 일주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묘가 일주가 서로가 자묘가 된다면, 그죠? 일치가 자묘가 된다면 이게 이제 형사를 주는 거죠. 그 개인 대 개인이. 그러면은 서로 애정 관련된 서로 이제 애정을 이 결핍해야 되는, 애정을 갈구해야 되는 서로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래서 궁합적으로는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총의 관계도 궁합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왜? 너 이제 싸우기도 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싸우고 부수고. 그래서 궁합 볼 때는 그렇게. 원사주에 충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운이나 연운에서 충이 들어올 때는 고해만 조심하면 되는데 예. 그러면 원사주에 충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충이 원사주에 들어있는 것만 예. 평생 여기에 형제간에 불화하고 뭐 그런다는 겁니까? 평생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확률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 그래 이제 이 내 명에 있다는 것은 100m 출발점에서 딱 스타트를 하고 총만 쏘면 튀어 나갈 정도에 이렇게 딱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글자들이 다른 글자의 상생상극론에서 움직이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상생상극이나 합형충파해나 의 등을 움직이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해에 요게 둘이 작동을 하는 거라. 극으로서 작동. 그렇죠. 예. 그런 이제 100m 선상에 건드릴 때 튀어나간다 하듯이 내 명 속에 있다는 것은 항상 이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거기 작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해가 언제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내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요즘 재산 다툼 많이 안 합니까? 요즘 진짜 시대가 그러니까 내한테 만약에 충비충이 있다. 내 사주 속에 있다. 근데 재산상 관계가 이렇더라.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 글자가 움직이는 해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거기에 돌출된다는 상황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제 맞아 그렇죠. 움직일 때 이제 예.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충과 형의 관계는 충이 많이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런 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앱을 보면은 신사를 보기 있어. 그거 눌러보면은 충 하면서 막 나와요. 이런 게 복잡하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평소에 긴장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가. 근데 합이 또 있는 사람들은 또 그와 반대예요. 합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 굉장히 좋아요. 잘 웃고 참 유합니다. 그렇게 보시더라고. 충이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이제 상당히 좀 이래 까칠해하면서 긴장돼 있다. 이렇게 보시더라고. 되겠고요.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찾고 있는 선생님 예. 봅시다. 예, 예. 신사를 보기 그렇지. 예. 불렀더니 별로 아들 없네. 형 있네. 해해 자형 있네. 해해 자형이 있고 이네 파. 이거 이제 이 파살 이제 깨진다는 것도 있어. 지금 충만해지. 인해는 아까 육합에서 인해 합이라 했잖아요. 그래 인해 합도 되고 파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해 합은 처음에는 합에 의해서 좋다가 범띠와 돼지띠 아닙니까? 범띠와 돼지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합파라는 것은. 자, 그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까칠한 건 아니죠. 예? 까칠한 건 아니네 이 사람은. 친한 건 아니냐고요? 까칠하진 않네. 아까 원래 그거 그런 사람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해해 자형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는 자형이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는 바로 붙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르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도 떨어져 있는 합은 거의 합으로 안 봅니다. 안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합이 딱딱 붙어 있거나 삼합이 형성되거나 방위합이 형성되거나 천간에 합이 되거나 그죠? 이렇게 천지간에 합이 되는 게 많이. 두개 딱 안 붙어 있어도 그걸 자형으로 떨어져 있어도 자형으로 본다. 그렇죠. 형은 보는데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아주 약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볼 게 뭐 있습니까? 원진살, 그 밑에 있죠. 원진살, 파살, 해살 있습니다. 그 밑에 써놨죠. 그 원진이라 하는 거는 그 자미, 그 있죠. 자미 원진. 그 다음에 추고 원진. 그죠? 그 다음에 인유 원진. 그 다음에 묘신이 원진이고,
그다음에 진해가 원진이고 사술이 원진이다. 원진 옛날에 원진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원진살이 뭐냐면 충은 그냥 바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충은 충돌하는 거냐 바로 충돌하면서 에라이씨 내가 티 나.